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달입니다. 북한의 폭침에 산화한 우리 장병 55명을 기리는 날이죠. 그런데 북한이 보란 듯이 오늘 해걸의 폭발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천안함이 바로 북한군의 어뢰 기습 도발로 폭침했었죠. 오늘 공개한 해걸에는 바닷속을 잠행하다가 이 목표물에 닿으면 수중에서 폭발하는데 핵탄두가 장착될 경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집니다. 북한 스스로 비밀병기라고 표현한 신형 무기, 우리가 또 당할 순 없겠죠? 첫 소식 김성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처음 공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은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나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핵항모를 겨냥한 신무기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헤일의 시험 발사는 21일부터 사흘간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이뤄졌습니다. 동해바다 수심 80에서 150m 사이를 잠항하다 59시간 12분 만인 어제 오후 목표 지점인 홍원만 수역에서 수중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11년 전부터 비밀리에 무기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2년간 50여 차례 최종 시험 발사 중 29번이나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저한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서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헤일은 러시아의 초대형 해걸에 포세이돈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여기에 최대 메가톤급 핵탄두가 장착될 것으로 보고 있어 수중 방사능 해일이 일어나고 주요 항구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배 한 척을 없앤다기보다는 항구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거든요. 물속으로 발사되는 만큼 포착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해군작전사령부 군함뿐 아니라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항공모함까지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과 이틀 뒤 천안함 폭침일에 맞춰 신무기를 공개한 것도 우리 군을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2기와 화살 2형 2기의 시험 발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우리 군과 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바깥에서 처음으로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엔 반드시 대가가 있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산화한 55명의 전사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울컥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사고를 당했는데요. 예, 여기 4명이 동기입니다. 생존자분 중에 전준영이하고 같은 동기입니다. 준영이, 예. 준영이 친구들이구나. 예. 전사자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들으며 유가족들도 위로했습니다. 부여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죠. 어머니께서 상금 오신 거는 다 해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주신 거지. 기념식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해 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추모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목이 메인 윤 대통령은 25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 다시 호명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연 중사.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등 서해 도발은 명백한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라며 전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린 대전 대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생 챙기고 재보궐선거 지원하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건, 그러니까 오지 않은 건 6년 만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민주당 의원은 단 1명 참석했습니다. 오현기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의원은 29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 28명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건 6년 만입니다. 작년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비슷한 시각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일입니다. 오후에는 다음 달 5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울산 지역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념식에 불참한 민주당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아까운 생명 다 던지시면까지 희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예우를 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도 뭐 그런 마음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울산 일정과 겹쳐 불가피하게 가지 못했다면서 국방위 간사가 대신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은 재판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앞을 유족과 유튜버가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공산주의자 간첩이야!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늘 재판엔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 사망 내용이 담긴 첩보 은폐를 지시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허위 발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 전 실장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사과 통지문을 그대로 읽은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검찰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방임한 사망 사건이라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생각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어제 판결 이후 불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튀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한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요. 한 장관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SNS에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론은 나왔지만 한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이 유효는 하지만 통과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죠.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사실상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의 문제점을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은 성찰 대신 기다렸다는 듯 민 의원 복당을 거론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자마자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민형배 의원의 어떤 결단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 위장 탈당이었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위장 탈당 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도 민 의원의 복당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 의원도 복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복당한 기회가 되면 한다. 그런데 그거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제 민 의원 탈당과 관련해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했다고 보는 만큼 복당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복당 절차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당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비명계 달래기용으로 보이는데 당내 화합이 가능할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 개편에 나섭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말바꾸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지난해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논란에 휩싸였고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대표와 면담한 이유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했다가 사과하는 등 여러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 최대 5자리 당직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호남목 지명직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후임으로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거론됩니다. 비명계에서는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진정성은 행동으로 판단된다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전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최근 부산 거리를 뒤덮었던 정당 현수막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2030 부산 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철거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더니 해외 실사단 보여주기에는 부끄러웠나 봅니다. 홍지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본화가 횡단보도 앞 정당 현수막이 철거됩니다.
다음 달 2일 2030 엑스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상대당을 공격해온 현수막들을 떼고 있는 겁니다. 대신 곳곳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곳곳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정당 현수막이 엑스포 해외 실사단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서 여야가 떼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래도 외국인들한테 저희 정치에 대해 이런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뗀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실사단이 오는 일주일 정도 떼는 건데 정치적인 문구가 없는 엑스포 현수막만 달았더니 주민들이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부산역 앞입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현수막을 모두 떼기로 했는데요. 현수막으로 가득했던 이곳도 대부분 철거가 됐고 이렇게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기도 좋아요. 이제 정치인 분들 욕하는 이제 문구가 좀 덜해지다 보니까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현수막이 없으면 부산이 약간 깨끗해 보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더 오랫동안 뗐으면 좋았을 것 같고.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음 달 7일 실사단이 떠나면 비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 될 정치권의 움직임도 더딥니다.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자는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사진이 보이고요. 일본 대 한국일까요? 아니요, 일본 대 일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긍정평가도 부정평가도 모두 일본 관련 이슈 영향이 컸습니다. 지지율은요, 잘하고 있다가 34%, 잘 못하고 있다가 58%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게 통한 걸까요? 글쎄요, 실제로 지난주까지 미미했던 일본 관계 개선과 외교 항목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1, 2위로 꼽혔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대통령의 설득이 지지층에게는 통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1위와 2위도 외교와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일 관계,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이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손 꼭 잡고 앞서 보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야기죠. 네, 대통령 내외는 생존 장병과 또 유가족의 손을 꼭 잡고 챙겼습니다. 잘했었어. 보세요. 하는 일 잘 돼. 그때 6살이었어요. 7살? 그때 6살. 네. 얼마나 힘들어. 76년생이니까 35살. 죄송합니다. 세상은 아이고. 이분도 나라에 제가 시킨다. 너무 힘들었어. 아름이 얼마나 산화자입니다. 명시지는 못 찾아봤어요. 평생 삶으로 하늘한테 사셨습니다. 네, 고 민평계상사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었죠? 네, 3년 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기습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틀 전 이 묘역을 다녀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윤청자 여사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큰 서행인가 누구 서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적지에 그런 서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한 점 풀어주세요. 공시 입장에서 지금 꼭 대통령께서 이것도 꼭 밝혀주세요. 나는 이 윤청자 어머니가 내가 여러 번 만났어. 요새 마음이 좀 풀리는지 모르겠어. 볼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은 풀리시죠? 네, 오늘 기념식 무대에는 윤청자 여사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3.16 기관총도 전시됐습니다. 네, 이 묘역마다
대통령 명의의 화분이 놓여 있기도 하던데요. 네, 전사자 묘역에는 대통령과 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등의 조화는 놓였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없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임 대통령도 다 같이 조화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요, 희생자 자녀들의 영상 편지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빠 얼굴은 사진으로만 볼 수 있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난 항상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멋진 어른이 될게요. 사랑해요, 아빠. 충성! 아버지 군사학과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명예와 금지였다면 제겐 자랑이고 영웅입니다.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군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충성!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오늘 강조한 말이죠. 그 약속 지켜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협의회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양대 노총에 쏠려 있는 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노조 활동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노조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요. 그 돈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69시간 근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던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신생협의회로 10개 노조의 연합체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노동과는 관계없는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투쟁은 하지 않겠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고침 협의회가 정부의 노동조합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정부의 노조 보조금 규모는 44억 원. 그동안은 양대 노총인 민노총과 한국노총, 그 산하기관에서 90% 이상을 받아갔지만 고용부는 올해부턴 50%를 신생노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동단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메르스도 코로나도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이죠. 이런 감염병을 막을 방역 최전선 인천국제공항인데 의료 인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항 검역소의 공중보건의사 4명 중 3명이 곧 떠나게 됩니다. 보건의사 단 1명이 방역 최전선 전체를 떠맡을 판입니다. 김용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첫 관문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입니다. 체온을 살피고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중국 우한에서 온 여성도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는 의사 4명이 근무하는데요. 모두 군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들입니다. 입국자 가운데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있는지, 검체를 확인하고 격리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역 관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공중보건 의사 4명 중 3명이 앞으로 열흘 이내에 소집 해제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인원 보충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신규 배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검역소도 마찬가지. 유일한 의사인 공중보건 의사가 모레 소집 해제되는데 충원 약속이 없습니다. 1992년 첫 공중보건이 배정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공보의 급감에 따라 감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방역의 최전선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메르스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도 그렇고 인천공항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시로 쓴다는 생각보다는 전문성 있고 안정적인.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복지부는 치과 공중보건의의 검역소 배정을 질병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청이 난색을 표하자 복지부는 검역소 공중보건의 배치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군대 대신에 의료 취약 지역에 가서 봉사하도록 만든 제도죠. 그런데 월급은 적고 기간은 길다 보니 오히려 현역 가는 게 낫다면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잖아도 병원이 사라져 취약한 지방분들 치료받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강원 화천의 보건의료원. 이곳 소속 공중보건의사 19명이 주변 31개 마을을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19명 가운데 7명이 다음 달 소집 해제됩니다. 가뜩이나 순회 지역이 넓은데 37% 가까운 일손이 빠져나가면 당장 진료 차질이 걱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국제부처에다가. 강원 양구군의 응급의료기관에선 유일한 내과 공보의가 나흘 전 소집 해제됐습니다. 빈자리가 된 내과 진료를 메운 건 70대 병원장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분야를 떠받쳐온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다음 달 소집 해제되는 공중보건의사는 742명. 반면 새로 충원되는 인력은 453명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가 기피 이유로 꼽힙니다. 3년 복무에 일반의 선생님 기준으로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수령하시거든요. 게다가 도서 벽지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셔요. 의대생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반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매년 단축돼 지금은 18개월까지 줄었습니다. 처우 개선으로 올해 병장 기준 월급도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가졌던 대체복무나 처우보장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현역병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겁니다.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며 값싸고 좋은 인력을 손쉽게 충원했던 정부의 늑장 대응이 필수 의료의 위기를 불러온 셈입니다. 저렴한 급여를 통해서 그리고 약간 의무복무인 저희의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거를 채워나가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마약 때문에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이곳에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가족이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마약에 취해 있는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선 마약 투약에 쓴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고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 씨는 한동안 마약 검사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로폰 입수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남 씨는 앞서 2014년 군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가상화폐인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대표가 해외에서 붙잡혔습니다. 11개월이나 끈질기게 도피 생활을 했지만 검거 직전의 모습은 어설펐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동유럽 국가 몬테네그로에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영 씨가 체포됐습니다.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겁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한모 씨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했는데 국적은 코스타리카로 표기돼 있었지만
권 씨의 실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지품 중에는 가명을 사용한 벨기에 여권과 신분증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코인을 발행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So right now it's kind of hard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we've never been in touch with the investigators. Everything that excited us about Terra stablecoins were true. 권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뒤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1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 검찰도 권 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여서 국내 송환을 위해서는 몬테네그로를 포함한 국가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 씨가 만든 코인 루나와 테라는 지난해 4월까지 2만 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해 한때 시가총액 40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을 넘어섰지만 그해 5월에는 일주일 새 99.99%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벚꽃의 계절이 예년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진해 군항제도 내일 4년 만에 열립니다. 지금은 축제 전야제가 한창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우미 기자, 시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여좌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하천 양 옆으로 벚나무들이 늘어져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전야제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지금까지도 벚꽃을 보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고 해서 일부러 오늘 딸이 또 휴무라서 그래 왔습니다. 꽃은 맑아도 예쁘고 비가 와도 예쁘고. 가족 여행 처음으로 나왔는데 저희 이제 와이프랑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제 마스크 이제 없이 다니니까 예전만큼 이제 평년만큼 이제 회복한 것 같고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는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4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부산에선 관측 102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진해도 평년보다 8일 정도 개화가 빨랐습니다. 다음 주 초쯤엔 30만 그루에 달하는 벚나무가 만개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엔 역대 가장 많은 450만 명이 방문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창원시는 인파가 가장 몰리는 여좌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무료 셔틀을 운영합니다. 폭이 좁아 양방 통행이 어려운 산책로는 일방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공무원 2,200여 명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인파가 몰리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안내와 경고 방송을 하는 DJ 폴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군항제 축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일본행 비행기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여행객은 많은데 항공편은 부족해서죠. 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을 확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 체크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후쿠오카로 가고 인당 33만 원 정도. 출장 예약할 때 아무래도 비행기 값이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니까 부담이 좀 되는 건 있죠. 가격 부담으로 다른 여행지를 택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 방학 때 홋카이도나 삿포로 쪽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아예 막 100만 원 이상 이런 게 너무 많아서 4인이 이제 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징검다리 연휴인 6월 첫 주말 도쿄행 항공권 요금은 왕복 기준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규모가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선 2019년 7월만 해도 11,000여 편이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7,000여 편으로 급감한 뒤 지난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천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양국을 오가는 한국과 일본인 수는 2018년 1,049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수출 규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여행업계는 증편 속도가 더딘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 소도시 항공편이 늘면 여행객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수화물을 싣고 내리는 지상 조업 인력이 부족하고 양국 간 협상이 필요해 실제 증편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의 외벽이 무너져서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미 반년 전쯤 붕괴의 사전 징후가 있던 건물이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층짜리 빌라 한쪽 벽면에 콘크리트가 드러났고 바로 옆 주차장엔 무너져 내린 붉은 벽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서울 수유동 빌라 외벽이 무너진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뭐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뭐가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와 보니까 저 벽돌이 막 날르고 뭐. 콘크리트 벽 외부에 쌓아 올린 벽돌 마감재가 노후화되면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빌라에 살던 9세대 주민 21명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은 벽돌을 철거하는 동안 외벽이 추가로 무너져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추가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건물 내부까지 훤히 보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붕괴 조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거다 했어 이게. 버려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려잡고 있으니까. 6개월 전 주민신고로 구청이 유관 안전검사를 시행해 보수하라고 권고했지만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조금 얘기하는데 가슴 계산을 모르시더라 하니까 어르신들이라 사고만 한다면. 구청은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 정밀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어린이 대공원을 탈출해서 도심을 활보했던 이 얼룩말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를 잃은 뒤부터 거친 방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룩말 오리 바로 옆에 사는 캥거루가 세로에게 다가갑니다. 세로는 고개를 강하게 흔들며 신경질을 부립니다. 사육사가 손으로 과일을 건네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길 거부하거나 사육사를 향해 거칠게 앞발을 들기도 합니다. 어제 동물원을 탈출해 3시간 넘게 도심을 활보하다 마취총 7발을 맞고 포획된 얼룩말 세로. 4살 수컷인 세로는 지난 2021년 엄마를 이듬해엔 아빠를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아기인데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그럼 아빠가 나가면 따라 나가는 거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혼자가 되었으니. 겁이 많던 세로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어제 자기 키보다 큰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한 것도 무언가에 크게 놀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포획 직전 낯선 주택가에서 만난 세로의 당황한 모습에 사육사는 마음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 친구가 놀란 상태인 거예요. 호흡이 될 상태를 보면 너무 불규칙하게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세로는 현재 동물원 우리 안쪽에 내실에서 쉬고 있어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가서 보니까 뭐 건강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그런 표정으로. 동물원 측은 기존 1.3m의 울타리를 더 높이는 한편 암컷 얼룩말을 데려와 세로와 짝을 지어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우리도 골치인데 프랑스 파리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계속 할지 다음 달 시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를 가다 조나 파리 특파원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대형 가게 앞에 주차돼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합니다. 인도 한편에 버려져 보행자들이 피해 다닙니다.
대로 옆까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킥보드가 쌓여 있어 운행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지러운 모습은 100m만 더 가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횡단보도를 차지한 것도 사람이 아닌 방치된 전동 킥보드들입니다. Honnêtement, je ne pense pas, parce que les gens vont jamais respecter les règles. 서울의 6분의 1 크기로 도로가 좁고 복잡한 파리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전동 킥보드가 골칫 덩어리가 됐습니다. 보행자 불편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초래합니다. 파리에서 킥보드로 다친 사람은 2019년 203명에서 2022년 4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제 도심에서는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가로지르거나 2명 이상 탑승하는 등 위험하게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J'ai vu aussi un monsieur avec son petit garçon devant, comme ça. Ça, c'est vraiment sans casque non plus, ni l'enfant, ni le père. Donc, je trouve ça terrible. 규제가 통하지 않자 파리시는 다음 달 2일 킥보드 공유 서비스 유지 여부를 시민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시는 공유 서비스 금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시민들의 유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C'est vrai que j'ai beaucoup de clients qui roulent avec les trottinettes et ils sont vraiment contents parce qu'avec les bouchons qu'il y a à Paris, les embouteillages, ils perdent du temps, l'essence comme ça a augmenté, ça coûte cher. 한 여론조사 업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공유 금지보다 안전 규제를 강화해 킥보드 공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와 교통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파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짧고 중독성 있는 동영상들로 인기가 많은 중국산 앱 틱톡. 하지만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는 도구라며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죠. 미 의회가 틱톡 CEO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워싱턴 이은우 특파원입니다. 주차된 차를 훔치려던 미국 청소년. This is my car, and I am calling the police.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아차 훔치기 챌린지를 하다 주인에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프랑스 폭력배를 모방한다며 얼굴에 일부러 흉터를 만드는 챌린지도 유행입니다. 미국 의회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에 중독시키고 중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를 넘긴다며 틱톡 CEO를 청문회에 불렀습니다. You're going to continue to gather data, you're going to continue to sell data, you're continue to be under the aegis of the Communist Party.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틱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merican data stored on American soil by an American company overseen by American personnel. 미 의사당 앞에서는 학부모들과 틱톡 이용자들이 동시에 찬반 집회를 열었습니다. Shut it down right now. Stop trying to influence our children. For me, when I think about TikTok, and yes, it is the place that I generate most of my income, I'm a hard worker. 미국 의회는 정부 내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바이든 정부는 일반인들의 사용까지 막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틱톡이 중국의 사용자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를 미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자, 오늘 밤 초승달과 금성의 특별한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거의 겹칠 듯 가까워지는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윤철 기자, 달과 금성이 지금은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손톱 모양의 초승달과 동그란 금성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늘 예상보다 구름량이 많아서 두 천체가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시간 반 뒤면 두 천체는 거의 스치듯이 가까워지겠습니다. 초승달과 금성의 저녁 데이트를 즐기고자 일찌감치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모여든 아이들. 평소에 우주에 관심이 많은데 달과 금성이 만난다고 하니 기대돼요. 해가 지면서 마침내 초승달 위로 금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과 금성은 그 밝기가 높은 천체라서 육안으로도 확연히 보입니다. 초승달과 금성은 오후 9시쯤 가장 가까워지겠고요. 제주도에서는 금성이 초승달 뒤로 살짝 숨다 나오는 엄폐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천체의 공전 주기와 각도가 맞아떨어져 100년에 한두 번도 보기 힘든 초근접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21세기에는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40년 후인 2063년 5월 31일 저녁에나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서쪽 하늘을 찬란하게 밝힌 초승달과 금성의 만남은 오늘 오후 9시 반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과학관에서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서울 남산터널 강남 방향의 통행료 면제 실험이 시작된 지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제 무료 통행 때문일까요? 그 사이에 통행량이 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 1호 터널, 차량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혼잡 통행료가 면제된 지 일주일,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얼마나 늘었을까? 서울시 집계 결과 남산 135 터널 강남 방향의 평일 평균 교통량은 무료화 이전보다 8.9% 늘었습니다. 반면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심 방향 교통량은 0.5% 증가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던 2018년, 통행료를 받았던 전년보다 통행량이 12% 늘어났던 것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도심 방향은 면제를 안 하고 강남 방향만 면제를 했는데 두 방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차들이 터널에 몰리면서 한남대로와 서공로 같은 주변 도로 통행 속도는 5%가 줄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계절적 요인 등이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가 도심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남은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할 계획입니다. 유료 통행료에 대한 부담이 그 도로에 대한 통행 부담으로 작용했으니까 자가용으로 갈 것이냐 대중교통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서울시는 5월 24일까지 교통량을 분석한 뒤 혼잡 통행료 징수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주말인 내일 바깥 나들이보다는 실내 활동을 계획하시는 게 어떨까요? 황사의 여파가 내일까지도 이어집니다. 바람이 먼지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역부족이고요. 내일 경기 남부 이남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주말에도 오늘처럼 고온 현상은 없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반면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두툼한 외투 한 벌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하게 보면 아침 기온 8도 안팎에서 시작되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는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 모레는 강원 영동에만 비가 조금 내릴 뿐 그 밖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암초에 걸려 좌초했다는 등 음모론이 난무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붙잡고 누구 소행이냐고 물었던 고 민평기 상사에 모친 윤청자 여사는 오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 상사의 형은 이제는 음모론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오늘 보란 듯이 해거래를 공개한 북한의 도발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 민 상사의 형이 오늘 답을 줬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보 앞에 여야 없어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